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시장에서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끔 인근의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취미이자 낙인데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전 아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게 무엇을 받아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늘 저를 속이던 여자였죠. 여보,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당신이 나한테 연말 정산한 거 알아보라고 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작년에 진료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곳 다녔었네. 그게 왜 궁금한 건데? 당신 뭐 탐정이야? 식당일 때려치고 흥신소 운영이라도 하게? 아님, 손님 없고 할 짓도 없으니까 내조 잘하는 아내라도 들들 볶아보자 시동 거는 거야? 왜 급발진을 하고 그래? 사람 참. 이상해서 묻는 거잖아. 병원 하나 정했으면 쭉 다니면 되니까 그러지. 마트 장 보러 가는 것도 귀찮다고 바로 앞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나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게. 당신이 부부간의 신뢰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 의심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추궁하고 따지고 들면 이혼하자. 에이, 그게 무슨 흉흉한 얘기야, 여보. 우리 민석이는 어쩌고? 거봐. 지금 민석이 핑계대면서 본인이 잘못은 여전히 안 한 것처럼 말하는 거. 지금 문제는 말이야.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게 문제인 거야. 애가 걸려있고 아니고 상관없이 당신이 나를 나쁜 년, 해픈 년 만들려는 게 문제라고. 그럼 내가 반대로 유흥업소 이름 찍힌 영수증 지갑에서 발견되면? 그때도 당신은 나 의심 안 할 거야? 와, 이제 하다하다 그런 억지까지 써가면서 아내 의심하려고 드는구나.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임신한 것 때문에 억지로 결혼해준 년 이제 버리고 싶으니까 꺼지라고. 3년이면 그래도 나름 당신 의리는 지켰네. 됐다. 알겠으니까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고 자시고 나는 이 주제로 말하는 게 싫다고. 왜 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데? 남편이면 다니? 30대 중반, 지인의 소개로 만났었던 아내는 첫눈에 반했다면서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자마자 눈에 띄게 식은 태도를 보여서 내심 서운해하고는 있었죠. 집에서 손을 잡으려고 해도 애가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껴안기만 해도 가족끼리 왜 이러냐면서 정색을 하는 통에 신혼 기간을 제외하고는 부부다운 시간을 나누지도 못했었습니다. 저와 별다른 관계도 없었던 아내가 산부인과에 계속 방문을 하니 저로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혹시나 뭔가 제게 부끄러울 짓이라도 저지른 건 아닌가? 심증만 있던 중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올 건데 괜찮지? 웹 디자이너 하는 경선이 당신도 알지? 걔 삼촌이 섬에서 펜션 크게 하시는데 좋은 가격에 해주신다고 해서 다 같이 가려고. 당신이 뭐 내가 반대한다고 안 갈 사람이야? 민석이는 그동안 어쩌고? 평소처럼 장모님한테 맡길까? 어차피 식당일 잘 되지도 않잖아. 엄마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좀 해. 나 요리사라고 당신이 요리에 설거지는 나한테 다 떠맡기잖아. 걸레질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아, 내가 또 우리 잘난 남편한테 못할 말을 했구나. 또 알량한 남자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네. 미안. 그렇게 비꼬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할 수 없어? 당신은 사람들이랑 놀러 가고 인생 즐기고 있는데 나만 대체 뭐야? 왜 이러셔? 모아놓은 재산 5천밖에 없는 남자한테 혼수 3천이나 해왔으면 감지덕지할 줄 알아야지. 재산 야무진 아내가 관리하면서 잘 불려주고 있겠다. 일에만 전념하면서 커리어 쌓고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바꾸라면 바로 바꾸겠다. 말은 그렇게 해도 잘만 놀러 다니고 있으면서. 됐다. 당신이랑 얘기 또 길게 해봐야 싸우기만 하지. 얼마나 있다가 올 건데? 2박 3일 정도 놀다 올 거야. 나 친구들한테 쪽팔리게 만들고 싶으면 전화 틈틈이 하고. 아내한테 전화하는 게 왜 창피한 일이야? 그런 게 다 아내한테 자신감이 없는 남자들이 하는 짓이야. 집착하고 매달리고 이러면 남자가 멋없어요, 이 사람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당신한테 맞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결혼 전에는 나 좋다고 매달리더니 이제는 뭐 인생 즐기면서 혼자 잘 사네? 나라고 처음부터 이랬겠어?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 실체가 보인 거지. 한마디를 안 진다. 한마디를 안 져. 하여튼 잘 다녀오고 스트레스 잘 풀고 와.
갔다 왔는데도 나한테 히스테릭하고 짜증내면 나도 승질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부로 뭐 갖다 붙이지 마. 미리 짜증날라고 한다. 됐고 남자들이랑 섞어가는 건 아니지? 나 유부녀야, 여보. 그런 소리는 좀 농담으로라도 자제해주라. 남들 듣기 창피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내는 그렇게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그동안 저는 애를 돌보랴 식당 일을 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애 돌보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진짜 영업이 마비되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바빴었죠. 그렇게 정신없는 2박 3일을 보내고 있는데 한결 기분 풀린 아내. 그런 아내와 달리 저의 기분은 꿀꿀하기만 했습니다. 당신 장난해? 여행 남자들 없이 여자친구들이랑만 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여행 간 곳 사진마다 당신이랑 남자들이랑 같이 찍혀 있나 물어야겠다. 경선 씨인가 하는 친구분 사진 보니까 유부녀인 거 뭐 감축이라도 한 수준인데 이건? 와, 또 시작됐다 탐정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뭐 남자들이랑 바람이라도 폈다. 뭐 그런 거야? 왜 거짓말했는지나 말해. 말 돌리지 말고 비꼬지도 말고. 이대로면 당신이 하는 말 아무것도 못 믿을 것 같아. 혼성으로 간다고 당신한테 말하면 100%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지. 가도 헛짓거리 할 것도 아닌데 괜히 싸우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랬어. 남자낀 모임 같은 거 당신이 아주 질색팔색하잖아. 남자로서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이 와중에도 비꼬는 거 봐라. 야, 이 미친 여자야. 정신 나갔어? 거짓말한 게 아주 자랑스럽기라도 한가 봐. 엄밀히 따지면 난 거짓말한 적 없어. 당신이 그냥 남자들이랑 섞어서 가는 거 아니냐고 물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말하니까 멋대로 남자들이랑 같이 안 간다고 당신이 착각한 거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됐으니까 내 차 지금 어디 있어? 차는 왜 묻는데? 뭐 설마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확인하려고? 그럴 열정으로 식당 일이나 열심히 해. 헛짓거리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한데 에너지 좀 쓰지 마.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고 당신이 뭐하고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야겠어. 거짓말을 한다는 거, 당신이 노래 부르는 부부간의 기본 신뢰, 먼저 깨뜨린 거잖아. 헐, 그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진짜 미쳤구나, 당신? 미친 건 너지. 애도 내팽개치고 남자들이랑 놀러간 주제에 이렇게 뻔뻔하니까.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100이면 100, 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지. 에이, 100명한테 그럼 그 말도 해야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배 나온 아저씨인데 결혼해준 거라고. 예뻐서 눈 높은 나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너 진짜 나랑 결혼은 왜 했냐? 좋아서 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찌질한 남자일 줄 몰랐지. 부부관계 전혀 안 하려고 하고 거절하는 것도 이혼 사유인 건 알고 있지? 아이고, 그 놈의 성욕에 아주 뇌가 찌들어선. 대가리에 든 건 그저 여자네. 더럽다 정말. 찌질하다. 우리 남편 박상길 씨. 와우. 됐으니까 차 어디 있는지나 말해. 내가 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 차 타고 경선 이한테 놀러 갈 건데? 당신이랑 더 얘기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거든. 야, 나 그럼 진짜 화낸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아내는 정말로 차를 몰고 친구한테 가버리고 말았고 며칠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뒤늦게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녹화되어 있어야 할 영상이 모조리 지워져 있더군요. 이건 100% 불륜이라는 촉이 왔고 이것만큼은 꼭 따져야겠다 생각했죠. 너 오늘 내가 좁혀는 한이 있더라도 꼭 얘기를 들어야겠다. 야, 이 미친 여자야. 영상은 왜 지웠어? 친구 집에서 스트레스 풀고 왔더니 또 시동이야? 이제는 폭력까지 휘두르시겠다? 어차피 너도 바라는 거 이혼이었잖아. 못생기고 배 나온 아저씨랑 사귀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러 갈 기회니 잘 됐지. 나랑 결혼해서 후회만 했다면서. 그러니까 왜 영상 지웠는지 말하라고. 차에서 뭘 했길래 그걸 싹 다 지웠냐? 남자랑 뒹굴었냐? 미친. 대가리에 들어있는 게 더러운 거니까 사람도 그렇게 보이니? 됐고, 네 이야기 더 듣고 싶지도 않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자정 딱 넘는 순간 내 집에 있으면 발로 걷어차 버릴 거니까. 미친놈. 이거나 보고 나한테 지금처럼 막대해. 자궁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암 걸렸어? 언제부터 이랬던 건데? 여행 갔다 오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결과 나왔다 해서
잠깐 들렀었거든. 안 그래도 나 몸이 계속 안 좋다고 생각했었던 차인데 올게 왔구나 싶었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싶네. 그 몸이 안 좋은 건 어떻게 미리 알고 갔냐는 거야. 당신이 나 산부인과 여기저기 들렀다고 의심했었잖아. 유전적으로 엄마 닮아서 나도 자궁이 많이 약해서 병원 고루고루 다녀본 거야. 어디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알아보고 처방도 맞게 받아야 하니까. 그럼 블랙박스 영상 지운 건? 차에서 실수로 친구랑 말하다가 자궁암 얘기가 나와서 지우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 민석이 말고도 또 동생 가지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 자궁암인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해. 그거 걱정해서 그랬던 건데 차에서 뭐 더러운 짓을 했니만이 사람 의심이나 하고. 진즉에 말을 해야지, 이 사람아. 내가 뭐 궁예도 아니고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궁예도 속마음 못 읽어 멍청한 인간아. 됐고 우리 이혼하자. 궁예처럼 앞으로도 나 힘들게 하고 아내 죽이려 드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미안. 당신이 맨날 나 타박만 주고 부부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부부관계 피했던 건 몸이 정말 안 좋아서 그랬던 건데 당신 걱정할까봐 배려했던 거야. 됐으니까 깔끔하게 헤어져. 우리 민석이 생각해서라도 그래야지. 폭력적인 아빠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 여보, 이러지 마, 제발. 자꾸 그러면 소송해서 애 아빠 정말 나쁜 사람 만들어줄까? 이런 민석이 평생 못 보는 사람 되는 건데 괜찮아? 이혼에 대한 아내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저는 결국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들 민석이는 엄마를 따르겠다 선택해서 홀로 남게 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았지만 외톨이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이혼할 때의 말과 달리 민석이가 폭력적인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말을 하며 접근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슬픔을 달래려 열심히 일을 매진했던 덕분일까요? 저희 가게는 이혼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쯤 지역의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전아내의 친구인 경선 씨가 찾아와서 맛있게 대접을 한 일도 있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전아내가 이혼 경력이 있는 유부녀로 홀로 민석이를 기르며 형편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혼 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나 머리가 식게 되었던지라 그런지 전아내에 대해서 석연치 않았던 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게 되어 친구인 경선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경선 씨, 저 박상길이라고 시연이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집들이 때 뵙고 간만에 또 가게에서 뵙게 돼서 좋았네요. 시간 괜찮으시죠? 네, 반가워요, 상길 씨. 저도 얼굴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요리도 어쩜 너무 맛있게 해주셨고. 그런데 지역 맛집 사장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다 연락을 하셨을까요?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아내가 혹시 저 속인 거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연이랑 이혼한 지 몇 년 되셨잖아요. 본인한테 물으시지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묻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럼 경선 씨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제가 하긴 뭘 했길래 피해가 간다 안 간다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상길 씨 탐정 노릇 하신다더니 이제 보니 그 말이 사실이네요.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세요. 이젠 부부도 아니시겠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아내 밥 차려놓고 식당에서 재료 손질하는 게 제 일과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종일 식당 일하다가 집에 가면 잠든 민석이 한 번 쓰다듬고 애 안 깨게 하려고 조심조심 설거지하고요. 이걸 몇 년 넘게 하면서 혼자 돈 벌고 있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여자에게 듣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배 나온 아저씨니 못생겼니 자존감 떨어지는 말뿐이거든요. 네, 걔가 좀 입이 험하긴 하죠. 맘고생하셨던 거 알겠는데 저랑 상관없잖아요. 이젠 또 이혼하셨고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해서 멀쩡한 정신인 거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집사람이 혼성으로 여행 갔다 온 뒤에 블랙박스 영상도 싹 다 지워져 있었어요. 이럼 누구나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때 경선 씨 집 갔다고 했었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놀다가 간 거 맞긴 한데 저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전 블랙박스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경선 씨가 애초에 삼촌이 펜션 크게 한다고 해서 아내 부른 거 아닙니까? 헐, 설마 시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애초에 펜션 놀러 간 건 시연이가 가자고 한 거예요. 남자들이랑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시연이고요. 자궁 경부암 걸린 건요?
그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한테 안 알리셨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요? 자궁 경부암. 아내가 여행 가기 전에 알게 됐었다는데 경선 씨도 오늘 처음 듣나 봐요. 꼭 모르셨던 것처럼 말을 하시네요. 세상에. 이 기집애 진짜 미쳤나 봐. 와, 이걸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길 씨, 그거 아마 가짜일 거예요. 아니, 가짜 맞아요. 네? 가짜요? 자궁 경부암 진단서가 가짜라고요? 그거 제가 만들어준 건데, 이 기집애 진짜 정신이 나갔네요. 나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열받게 하네. 걔 나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짜 진단서로 남편 놀라게 하고 싶다고 자궁 경부암으로 진단서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거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큰일 날 소리라시네. 전 진짜 모르고 그런 거라고요. 걔가 상길 씨 곧 생일인데 서프라이즈 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죠. 꼭 장난치고 싶다고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 저도 어떡해요. 해줘야지. 지금 경선 씨 위조 때문에 저는 이혼하고 아들까지도 잃은 마당입니다. 이제는 책임 없다고 말씀하지 못하시겠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선 씨도 위험해지는 거 맞죠? 아니, 저까지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그 미친 기집애 때문에 열받으신 거면 제가 다 말해드릴 테니까. 대신 나중에 문제될 때 저 고의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꼭 증언해 주셔야 해요. 아내 친구 경선 씨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 아내가 어떤 인간이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문란하게 몸을 섞으며 병원 곳곳을 돌며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거나 검사를 받았던 일부터 과거 낙태 경험이 있었다는 것까지 말을 해줬죠. 야, 나 얼마 전에 네 친구 만났다. 인생이 많이 고달프다며? 어디서 또 소문 들었니? 아님, 아직 나 못 잊고 뒷조사 중이야? 헛소리도 이쯤 되면 진짜 상줘야 해. 대단하다 진짜. 아님, 민석이가 보고 싶어서 연락했나 본데. 뭐 원하는지 훤히 보이는데 나도 옛날처럼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그간 밀렸던 양육비라 생각하고 1억만 입금 당장해. 당신 가게도 잘 된다며? 1억? 어이가 없을라니까. 1억이 네 집 개 이름이니? 또라이인가? 이혼할 때 민석이 붙잡고 아빠랑 살자고 질질 짜던 거 잊으셨나 봐? 1억 나도 그냥 달라곤 안 해. 1억 깔끔하게 주면 민석이 한 달에 한 번은 보여줄게. 2억 주면 한 달에 3번. 3억은 한 달에 5번. 어때, 윈윈이지? 걔가 내 자식이면 그랬겠지. 2,000벌 받을 여자야. 뭐? 당신 설마 지금 술 마셨어? 전 부인이랑 아들 그리운 건 알겠는데 술 마시고 이렇게 연락하지 마. 멀쩡한 정신 돼서 돈이랑 민석이 얘기 합의하고 싶을 때 말해. 네 친구한테 이미 다 들었거든. 너가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 그간 속이면서 결혼 후에도 몸 굴리고 살았던 거랑. 원나잇 이 남자 저 남자랑 해서 애 아빠 모르던 차에 멋 모르던 나 물어서 결혼까지 한 거랑. 경선이라는 그 여자가 다 말해줬어. 자, 다시 물어볼게.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한 달에 한 번 본다고 1억? 그래서 이제와 네가 뭘 어쩔 건데? 너 어차피 나랑 합의 이혼하면서 뭐 돈 몇 푼 주기라도 했니? 양육비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잘난 척이야? 그래서 뭐 어쩔 건지 보여주려고. 나 속이고 결혼해서 내가 입은 정신, 물질적 피해 다 토해내게 할 거야. 결혼식 비용부터 다 물게 할 건데 감당 가능해? 그리고 너가 사문서 위조한 것도 신고할 건데? 미안. 나 정말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 여보. 나 그래도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잖아. 우리 좋았던 기억들 생각해봐. 여보는 무슨 좋았었던 기억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랑 만나서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찌질하다 소리만 듣던 사람이 나야. 나 감옥 가면 우리 민석이는? 민석이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애야. 어차피 두고 잘만 놀러 다니더만 출소하고 새 아빠 만들어주든가. 아님 돈으로 토해내든가 수고해. 잠깐만, 여보. 여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차단할게. 상길 씨. 나 민석이 엄마야. 저는 전 아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기 결혼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전 아내는 제게 줄 돈이 없는지 현재도 울며불며 매일같이 매달려오고 있지만 그 눈물에 속아서 보냈던 세월이 원통해서라도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지인들은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기겁을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남편과 사별하게 된 바람에 남이 됐던 시어머니가 다시 시어머니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예, 아가, 조만간 네 시아버지가 또 고약한 소리 할 것 같거든. 설마 합가하자는 얘기요? 아님 손주 빨리 보라는 얘기요? 민우 애비 유별난 거 알잖니? 하나 들어주면 계속 요구하는 거. 나는 너랑 민우 행복하면 됐고, 괜히 즐기는 신혼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양반 고집이 너무 세서 나도 술을 좀 써야겠구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님? 조만간 너 명절 때 내려오면 단단히 혼내는 척 할 거니까 놀라지 말고 적당히 장단만 맞추거라. 괜히 연기 티나면 안 되니 말 안 하려 했는데 너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말한다. 아, 일부러 혼내서 합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 봐요? 그래, 내가 너 꼴 보기 싫다고 하면 민우 애비도 고집 부리진 않을 거다. 참, 그리고 내가 김치며 수육이며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민우랑 챙겨 먹고. 네네, 어머님. 진짜 너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너랑 민우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낙이다. 또 우리 인연이 어떻게 남은 평생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더 잘 모시진 말고 비슷하게만 해다오. 뮤지컬을 전공하셨던 시어머니는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잘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제게 과분한 선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와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것은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하던 트럭에 치여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자 시어머니는 집에 얽매이지 말고 재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간 아들 장례식도 치렀겠다. 너는 너 갈 길로 가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도 없으니 그리 힘들 일은 없겠구나. 너 이제 20대 후반이니 제가 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을 테고. 어머님, 저는 계속 박가집안 며느리로 있고 싶어요. 욕심으로 라면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아니다, 아가. 민우애비 기력도 점점 쇠해지고 있고 우리들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인데 너한테 그 집 맡길 수 있겠니?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다치는 것보다는 웃으며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자꾸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에 나도 서운하다, 아가. 너나 나나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에 아니더라도 교류가 있었잖니. 가끔 만나 커피도 마시고 연락하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영영 안 볼 생각이었어?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저 연락한다고 그럼 피하시기 없기에요? 그래. 오히려 내가 걱정할 일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박가집안 며느리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도 했는데요. 어느 날 직업을 상담하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제게 수작질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저 지환입니다. 직장 얼마 전에 추천해 주시고 따로 전화랑 문자도 남겨주셨던. 당연히 할 일인데요, 뭘. 선생님 구직 활동은 잘 되고 계신가요? 에이, 저 같은 거에 매번 선생님이라 해주시니 쑥스럽네요. 그냥 일개 시민으로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사님. 그리고 구직 활동은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냥 감사 인사 겸 밥이나 살까 해서요. 감사 인사요? 제가 딱히 감사받을 정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직업 상담사로서 일 추천해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바로 저 마주봐 주시고 진지하게 진로 탐색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부탁드릴 테니 제발 밥 한 번만 사게 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시간이 날지 어떨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될 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사님. 직업 상담사로 일하던 중 젊은 남자가 찾아왔었는데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 호감을 표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이후 연애라는 것은 신경도 쓰고 살지 않던 저였지만 어린 데다 적극적인 남자가 밥을 사겠다며 사적으로 말을 걸어대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식사에 응했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요. 오늘 너무 잘 얻어먹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갑자기 바쁘시다고 하시는 바람에 도중에 나가셔서 커피 대접도 못했어요. 아,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긴 제가 죽일 놈이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사님. 이름 부르신다고 하셔놓고는 그럼 윤주 씨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윤주 씨도 저 편하게 지환 씨 하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뭐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요. 그럼 다음에 못 먹은 커피 쏘실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꼭꼭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저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남자라 호감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지속되던 중 각자가 배우자를 사별하게 됐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가 지나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된 저희였어요. 지원 씨, 오늘도 데이트 도중에 또 사라지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 애인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누님 토라지셨어요? 내가 일이 늘 바빠서 미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바쁘신 걸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올 자기처럼 바쁜 사람은 또 처음이네. 그냥 아버지가 사업 운영하는 거 나도 좀 관리하고 그러는 거야. 따지고 보면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편하게 말을 못하겠네. 건물주가 왜 말 못할 일이야? 지환 씨 특이하다. 아니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등에 올라탄 것뿐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룬 것도 없고 남자로서 나도 뭐 하나 싸움 말고 잘하는 게 있어야지. 지환 씨 싸움 잘해? 그걸 또 잘한다고까지 할 정도면 어지간한가 보네. 학창 시절에 혹시 놀았던 부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서 무게 잡던 부류. 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 그럼 막 일진 같은 거였던 거야? 뭐 그냥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서 애들이 못 건드리고 그랬던 거지. 그보다 누님, 아빠랑 엄마가 한번 사귀는 처자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지환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지환 씨 몸에 문신 말이야. 팔에 뭐 일심인가 적혀 있던 거. 어쩌다가 하게 된 거야? 아, 어릴 때는 내가 좀 많이 의지박약이었었거든. 그래서 타투샵 하는 삼촌이 새겨준 거야. 마음을 딱 하나 굳게 먹고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라던가. 촌스럽다 싶어서 후회 중이니까 나중에 결혼 전에 싹 다 지우든지 하려고. 나중에 삼촌분 나도 소개시켜주라. 발목에 작게 하나 레터링 같은 거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에이, 됐어. 여자는 문신하는 거 아냐? 이쁜 몸 뭐하러? 핸드폰이나 차나 순정이 최고인 거 알지? 설마 돌아가셨다던 전부인 분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내가 울 누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묶음으로 쳐. 사이가 점점 깊어지게 된 저는 지환 씨의 집안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뵙자고 했던 지환 씨의 부모님 중 하나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분이었어요. 저를 알아채고는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짐짓 모른 척하라고 눈짓을 보내시기에 저도 따랐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시간이 흘렀고 집에 돌아갈 때쯤 시어머니였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구나, 아가.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니 어떡해?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계속 전화드렸었는데
피하고 문자만 하셨어서 서운했던 거 아시죠? 알지, 아는데 또 괜히 친해졌다가 각자 사정 때문에 멀어지는 게 마음 아파 그랬다. 그런데 지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니? 직업 상담사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직업 구하겠다면서 찾아와서 자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도 된다. 민우 억울하게 죽은 충격 때문인지 민우 애비도 얼마 안 있어서 하늘 갔고 그 뒤로 적적하고 사람도 그립다 보니 어찌어찌 연다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어찌어찌가 궁금한 건데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고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아버님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도 지환이랑 결혼 마음이 있나 보구나. 너 보기엔 걔가 괜찮은 거 같니? 이모저모로다가 확신까지야 아니지만 저한테 잘해주고 착한 것 같아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지한 씨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보단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나도 재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 집안 사람들은 너무 비밀이 많고 요상한 집안이라. 어머님이랑 저만 하겠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될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괜히 서로 알았던 티는 내지 말자꾸나. 남자들 대범한 척 해도 과거사 신경 쓰기 마련이니. 네,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늘 새기고 있겠습니다. 아니, 또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거라. 너 전에 합가 못하게 하려고 연기할 때 장단만 맞추랬더니 연기 더럽게 못하더구나. 에이, 그거야 어머님이랑 꼭 합가하고 싶어서 일부러 못한 척 한 거였죠. 어쨌거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가 정말 따랐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환 씨나 예비 시아버지, 그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 아직은 없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심스럽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그런 든든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도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에 담긴 유골이 되어 저와 재회하였습니다. 미안. 자꾸 결혼식 미루기 싫은데 사건이 이래저래 연달아 터지니까 정신이 없네. 친구라는 사람이 대뜸 유골함 전해주면서 실종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게 뭐 현실감도 없고.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가 그런 선택하신 건지 모르겠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실 분 아닌 건 어떻게 알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지가 굳은 분 같더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나야 잘 모르긴 하지만 아빠한테 상처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긴 하네. 불치병인데 괜히 자기 짐 되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부터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 그게 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환 씨는 나이 많은 거 싫어하면서 난 왜 좋아해? 누님은 주름 하나도 없잖아. 관리도 잘하고. 나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미도 있는데 얼굴은 동안이니까 아주 굳굿이지. 나도 화장해서 그렇지. 쌩얼은 그냥 제 나이로 보이는데? 그럼 실망하겠네? 에이, 그걸로 뭐 또 실망까지 하겠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누님은 다 좋아. 예를 들면? 내가 뭐 해야 싫어할 건데? 그거 말하면 일부러 장난칠 것 같아서라도 말 안 할래. 어쨌건 누님 나중에 상황 진정되면 그때 다시 결혼식 얘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자. 지금 진행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도 하나 좀 걸리는 거 있는데 말해도 되나? 그 장례식장에서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지환 씨 보고 형님 하면서 인사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아, 그거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고 했잖아. 원래 예체능은 상하 서열이 있어서 행님 하면서 지내고 그래.
어딘지 석연찮은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충격받아 있던 저는 그리 깊게 따지지 않고 납득을 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해 슬슬 얘기가 지환 씨의 입에서 나올 무렵이었죠. 다시금 지환 씨의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얘 나다 시엠이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아니고 죽은 네 시엠이 맞으니까 절대 차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괜히 주변에 알리거나 티내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말 너만 몰래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분명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설마 살아계셨던 거예요? 전 어머님 유골함까지 친구란 사람한테 받아서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듣거라.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당장 지환 이 집에서 탈출부터 해야 한다. 당장.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탈출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시고 불치병이니 유골함이니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집안 순조폭 집안이니까 당장 벗어나야 한다. 내가 안 그래도 전 부인들 어떻게 사라졌고 죽었는지 흥신소 이용해서 알아보고 하는 말이다. 저로선 낯빛이 절로 창백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어머님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지환 씨도 유명한 조폭이며 성격 개차반인 부자로 전 부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했다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였지만 시어머니가 흥신소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보내주셨던 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 중엔 조폭인 거 알아차리고 헤어지겠다고 얘기 꺼냈다가 안면한 몰된 여자도 있었다더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스스로 죽은 척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세상에는 무서운 인간들이 정말 많단다. 아가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도 지환 씨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하긴 걔 그나마 애비랑 달리 유순한 편이긴 해도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 큰일 났는데요, 어머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분명히 이유 따지고 들 거고 저 거짓말은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혼자 안전하게 계시지. 내가 너 냅두고 어떻게 그러겠니? 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그간 내가 그래도 그 집안에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알게 된 것들인데 써먹어 보렴.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와 밥을 먹는 내내 고기가 이에 낀 듯이 찝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지환 씨와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낸다거나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기도 했죠. 티를 내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실시간으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니 이거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쁜 지환 씨, 나 오늘 아버님한테 점수 좀 많이 땄을라낭? 점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년이. 뭐? 미년? 지환 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직업 상담사 나부랭이 인연 팔자 피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혼식까지 용케 본성 잘 참았다? 근데 이 천박한 음식을 처먹을 거면 좀 주변 사람 입맛도 생각해가면서 먹어. 쩝쩝찝찝 후루룩 아주 신나서 지 떨어대더만. 헐, 지환 씨 내가 고작 밥 먹는 동안 실수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그래도 오랫동안 서로 사귀던 세월이 있는데? 사귀던 세월이고 나발이고 더 엉겨붙지 말고 꺼져. 앞으로 또 연락하면 담궈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식사 자리 있을 때마다 쩝쩝 소리 안 내게 조심하고 밥 먹을 때 갑자기 국그릇에 대가리 처박히면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그걸 고치라고 말을 하면 되지. 어떻게 지한 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 그동안 이런 본성 숨기고 나 만났던 거였어? 를 하세요. 를 하여튼 꺼져라. 더 말 섞고 싶지도 않다. 아빠가 너 같은 거 또 데리고 와서 며느리니 어쩌니 하면 나 죽인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오케이? 지환 씨. 저는 지환 씨 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폭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별을 하려고 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이 틀림없었던 상황에서 먼저 비호감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된 뒤 시어머니는 조폭 부자가 겁이 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옛날처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이었다가 또 가족이 될 뻔도 했던 시어머니.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도 쭉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었던 파란만장했던 사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구 남친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나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졸업 후에 그 친구는 서울로 저는 지방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말았습니다. 수영아 나야. 김대훈. 오랜만이야. 잘 지내? 오랜만이네. 나야 잘 지내지. 내 번호 아직까지 갖고 있었네. 내가 너 번호를 어떻게 지우니? 그리고 지웠다고 해도 이미 다 외우고 있어서 상관없어. 지난 2년 동안 너와 관련된 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거든. 우리 헤어진 지 벌써 2년 정도 지났나? 시간 참 빠르네.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우고 헤어질 만한 이유도 아니었어. 우리 둘 다 사회초년생이라서 너무 예민하고 여유가 없어서 서로 부딪혔던 것 같아. 지금처럼 성숙한 모습인 채로 만났다면 우리 만남의 결과가 달라졌을까 매일 밤 생각했어. 그때는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지 않는 편이거든. 역시 쿨한 최수영답다. 지금 만나는 남자는 없어? 일하느라 바빠서 누구 만날 여유가 없다. 너는?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해. 어머, 축하해. 축하는 무슨. 사실 나는 지금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새 신랑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너야, 최수영. 그럼 지금 만나는 여자분과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한다는 거야? 만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됐고 결혼할 거냐 헤어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를 밀어붙이는데 도망칠 곳이 없더라고. 헤어질 정도로 싫은 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결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어? 주변 선배들한테 상담해 보니까 다들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대. 적당한 나이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대충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더라. 죽고 못 사는 건 첫사랑과의 연애로 족한 거라면서.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네. 아무튼 잘 살기를 바래. 마지막으로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 우리 지금 만날래? 우리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 앞둔 예비 유부남이랑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잘 살아라. 나의 첫사랑 최수영. 낯간지럽게 왜 자꾸 첫사랑 타령이야. 잘 살아라. 새신랑 김대훈.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이번에 바꾼 프로필 사진 너무 예쁘네. 어디서 찍은 거야? 이번에 보라카이 놀러가서 인생샷 좀 건졌지. 정말 예쁘다. 어째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보라카이는 누구랑 간 거야? 설마 남자친구랑? 회사 동기랑 가기는 했는데 그런 걸 왜 물어봐? 너는 이미 유부남인데 내가 누구랑 해외여행을 가든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사실 나 이혼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받는 중이거든. 혹시 내가 하는 말들이 너에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할게.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미안, 몰랐어. 내가 너무 쏘아붙이듯이 얘기했다면 사과할게. 아니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쓰레기야. 너 자신을 왜 그렇게 비하해? 살다가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힌 것 같아서 그래.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나한테라도 네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우리가 헤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만을 사랑해왔어. 결혼하면서도 내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너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했고, 이혼하면서도 슬프기는 했지만 널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어. 오늘 너 사진을 보면서 혹시나 너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봐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대훈아, 날 그렇게까지 사랑했다고? 내가 그때 말했지.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너라고. 영원히 내 마음속 사랑으로만 간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사랑해, 최수영. 우리 다시 만나자. 네 앞에 멋진 남자로 당당하게 다시 서고 싶어. 이미 예전에 깨진 인연을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저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라도 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며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던 거 기억나? 그럼 그걸 어떻게 잊어? 우리 다시 재회한 기념으로 제주도 가자. 내가 티켓팅까지 다 해놨어. 비행기표까지 사놨다고? 나 외박은 좀 어려운데. 그 나이에 외박이 안 된다고?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차라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 나랑 제주도 가기 싫은 거지? 그게 엄마가 좀 편찮으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기침이 많이 심해서 내가 자주 확인하거든. 그래서 외박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 어머님이 어디 편찮으셔? 내가 기침 치료 잘하는 병원 아는데 소개해 줄까? 병원 여러 곳 다녀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래. 내 이혼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많이 안 좋아. 그랬구나. 난 자기가 나랑 여행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줄 알고 괜히 오해했네. 어머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 정말 미안해. 내가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패 끼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항상 자기 편이야. 힘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김대훈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설마 했는데 세상에. 당신 혹시 김대훈이 싱글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싱글 맞아요. 결혼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고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사람 와이프고요. 애도 있어요. 그 인간이 갑자기 이혼 타령을 하길래 분명히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뒷조사 붙였더니 금방 알게 됐네요. 당신이랑 만나는 거. 저한테는 부인이랑 이혼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했다길래 당연히 아이 없이 이혼한 줄 알았죠. 저희 혼전임 신으로 급하게 결혼한 거였어요. 결혼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양심도 없는지 저보고 그냥 나가라네요.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요. 아이도 자기 거라서 저한테 주기 싫다고 다 놓고 몸만 나가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성 파탄이네요. 어떻게 조강지처를 그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열받아서 불륜녀 찾으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만나는 거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당신도 불쌍하고요. 정말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 정말 대훈이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의심되게 행동한 적이 없던가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인 게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요. 아, 한 번은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외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파서 밤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설마 그게 전부 유부남인 걸 안 들키려는 핑계였던 거예요?
시어머니 아주 건강하시고요. 외박까지 하면 저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둘러댄 것 같네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세요? 그 전까지는 갈팡질팡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확실하게 마음이 서네요.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싱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바람 피우는 인간은 제 아이의 아빠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걔가 아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서요? 그것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물론 그 인간이 바람핀 걸로 이혼 소송 걸면 저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경제적인 면으로는 너무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아이만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은 저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는 아이와 함께가 아니면 안 돼요. 저한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 자식이랑 깔끔하게 헤어지기에는 좀 억울하거든요. 걔도 인생의 쓴맛은 한번 봐야죠. 오늘 저희가 연락한 건 일단 비밀로 붙이자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훈아, 혹시 너 아직 전 부인이랑 이혼이 마무리가 안 된 거니?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나 미행했어?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신점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랑 나랑 사주가 너무 좋아서 올해 안에 결혼하면 딱 좋겠는데. 딱 한 가지 걸림돌이 네 부인이랑 아이라고. 그 집 정말 용하네. 내가 아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그런데 그 둘이 나한테 걸림돌이래? 그 둘한테 지금 살이 껴있어서 큰 돈을 주고서라도 얼른 내쫓아야 한대. 너한테 올해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라고. 그 사람들만 없었어도 이미 로또 2번 당첨되고도 남을 정도로 큰 대운이래. 그게 사실이야? 나 갑자기 열받네. 걔네들이 뭔데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점쟁이한테 이 말을 듣고도 설마 했거든. 대훈이 너는 분명히 나한테 이혼했다고 했는데 부인이랑 아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 자기한테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나 아직 이혼 절차가 완료된 게 아니었어. 하지만 곧 이혼할 거니까 사실상 싱글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동안 내 앞에서 힘든 티도 못 내고 많이 괴로웠지? 난 요즘 네 얼굴도 안 좋고 그래서 신점 보러 갔던 건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 말 들으니까 나 마음이 급해졌어.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위자료 안 주고 와이프만 내쫓으려고 했는데 자기 말 들어보니까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 돈 좀 쥐어주고 얼른 애까지 내쫓아야겠어. 그 둘 때문에 내 대운이 못 트인다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혹시 아이 오른쪽 눈썹 위에 점 하나가 있지 않아? 그런 점은 자기한테 정말 안 좋은 거래. 상극 중에 상극이 만난 거라고 길길이 날뛰시던걸. 그분 정말 용하다. 사실 애 때문에 결혼한 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거든. 애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생긴 여자랑 결혼할 일도 없었는데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이유를 전부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다. 나 자신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자친구와 부인은 이혼을 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부인이 가져갔습니다. 자기야, 나 매주 같은 부인이랑 이혼했어. 이번엔 정말로 이혼 도장 확실하게 찍은 거야? 그럼 자기가 해준 조언대로 아이랑 부인이랑 다 같이 내쫓았어. 이제 나 자기밖에 없어. 앞으로 꽃길만 걷자. 뭔 개소리야? 네가 걸을 건 지옥길밖에 없어. 뭐? 자기야 왜 그래? 무섭게. 자기랑 나랑 올해 안에 결혼할 사주라면서. 우리 당장 결혼식장 알아보러 다닐래? 나 정말 마음이 급하다고. 자기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야. 아이고 근데 어떡하나. 나는 너랑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는데. 점쟁이가 우리 둘이 올해 결혼하면 대박날 사주라고 했다며. 그게 말야 내가 자기 생일을 잠깐 착각했었어. 12월 3일인데 12월 13일로 사주를 봤던 거 있지? 뭐라고? 내 진짜 생일로 사주 보니까 너랑 나랑은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이래. 나랑 결혼하면 너는 나한테 기 쪽쪽 빨려서 곧 죽을 팔자라고 하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자기 하나만 믿고 이혼한 거란 말야. 네 사주는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이 외롭게 늙어 죽을 팔자라더라. 어쩌겠어. 팔자대로 살아야지. 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냐? 그 점쟁이 전화번호 내놔봐. 싫은데? 그나저나 점쟁이 말만 믿고 부인이랑 아이 내쫓은 네 인성도 진짜 막장이다.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네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기죄로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유부남이 싱글인 척 나한테 접근해 놓고서는 나한테 사기죄를 물으시겠다? 한번 해봐. 네가 이혼 전에 나한테 카톡한 증거 다 남아있거든. 너는 어떻게 카톡 대화 삭제도 안 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냐? 백업하는 걸 좋아하는 내 성격이 이렇게 도움이 되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는 그냥 지옥으로 꺼지세요. 그 인간의 전 부인은 결혼 전 전공을 살려 학습지 교사로 취직했고 아이와 알콩달콩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은 이혼 후에 회사에서 돈 관련된 큰 사고를 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살면 그대로 되돌려받는가 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저만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친구를 만났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인성 파탄이었던 그 구남친이 지나가니 저에게도 이런 행복이 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흔히들 임신했을 때 서러웠던 일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죠. 제 마음속에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 여기에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주연아, 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너한테 밀려서 늘 전교 2등만 했던 영지 말야. 최영지? 걔가 왜? 수능날 배탈 나서 시험 망치고 재수한다는 얘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무슨 일 있어? 글쎄, 재수학원에서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대. 영지가? 에이, 아냐. 네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내가 그래도 걔랑 꽤 친하게 지내서 아는데 걔 그럴 애는 아냐. 공부 욕심이 얼마나 컸는데. 내 친구가 걔랑 같은 재수학원 다녀서 똑똑히 들었어. 어떤 껄렁거리는 남자애가 나타나서 영지 임신했으니까 더 이상 학원 못 다닌다고 학원비 전액 환불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대잖아. 정말? 세상에. 영지는 그 남자의 옆에 서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딱 봐도 배가 좀 불렀나 봐. 지금 그 재수학원 다니는 애들 완전히 뒤집어졌어. 학원 선생님들도 영지 아깝다고 난리가 났고 걔가 수능만 망쳤다 뿐이지 그래도 공부는 좀 하던 앤데 어쩌다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내가 영지한테 연락을 해볼까? 핸드폰 뒤지면 번호 있을 텐데. 걔가 지금 널 보면 심정이 어떻겠어. 너는 언제나 전교 1등에 수능까지 대박나서 명문대 직행했는데 걔는 재수하다가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조진 꼴이잖아. 그리고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걔가 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어. 영지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네가 담배 물고 있는 사진 퍼져서 전교가 뒤집어졌잖아.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이런 날라리인 줄은 몰랐었다고 애들끼리 수군거리기도 했고.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나는 정말 담배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진이 퍼졌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받네. 그거 영지가 한 짓이야. 뭐라고? 그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가 충격받을까봐 영지가 한 짓이라고는 말 못했어. 합성 사진이라는 증거만 찾아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했었지. 영지 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고 순진한 애는 아니야. 겉으로는 상냥한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모르겠다고나 할까? 그런데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날 동정하는 척 안타까운 척을 했었다니 정말 괘씸하다. 그래, 따지고 보면 재수학원 다니면서 남자 만나고 임신한 것도 본인이 저지른 짓이지. 우리 모두 성인인데 누가 누굴 불쌍하게 여기겠어. 그렇게 저는 기억 속에서 최영지라는 세 글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저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성실하고 멋진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날 벌어졌습니다. 김주연, 우리 오빠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너였다고? 나도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너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영수 씨 여동생이 영지 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오빠 변호사야. 너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급이 다르다니. 나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학벌, 직장 빠지는 거 없어. 그리고 설령 내가 좀 모자란다고 쳐도 말야. 나는 영수 씨랑 결혼하는 거지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이 결혼이 나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 오빠 부인이면 내가 새언니라고 불러야 한다는 건데. 고등학교 때 나랑 공부 비슷비슷하게 했던 너 같은 애가 갑자기 내 새언니라니. 말도 안 돼. 네가 날 고등학교 때부터 싫어했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내가 널 고등학교 때부터 싫어했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는 내 라이벌도 아니었어. 너 같은 건 내 안중에서 없었다고. 다른 친구가 얘기해줘서 전부 알고 있어. 네가 내 사진에 담배 합성해서 퍼트린 주범이라며? 내가 왜 그렇게 싫었니? 전교 1등이라서? 너는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던 것도 짜증나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잘나고 변호사 타이틀까지 딴 우리 오빠랑 결혼까지 하겠다니 진짜 말도 안 돼. 네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저는 의도적으로 시누이 영지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영지는 21살에 아이를 낳고 아이 아빠와 몇 년 살다가 이미 이혼한 상태였더라고요. 자기가 내 동생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니. 나 정말 놀랐잖아.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자기 얼굴 보고도 닮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고등학교 때 친했어? 내가 전교 1등, 걔가 전교 2등이라 친하다기보다는 전략적인 관계였지. 아, 맞다. 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었지. 20살 때부터 하도 사고를 쳐서 예전에 공부 잘했던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네. 동생이 완전히 공부해서 손을 놓은 이후로 우리 집에서 유일한 희망은 나 하나뿐이었어. 그래서 더 변호사가 되려고 악바리처럼 공부했었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건 내 눈으로 지켜봐서 알아. 자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장인어른 도움이 컸지. 나 로스쿨 학비 말야 장인어른께서 전부 내주셨잖아. 나 정말 장인어른께 평생 감사하는 마음뿐이야. 에이, 우리 아빠가 괜히 도와주셨나. 자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뻐서 도와주신 거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도움 주신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나 정말 살면서 자기한테 잘할게. 말이라도 고맙네요. 결혼 후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야, 우리 엄마 냉장고가 비었다고 반찬 좀 해서 보내래. 새언니님이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면서? 내가 평소에는 하겠는데 지금은 입덧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려줘. 우리 엄마는 우리 남매 임신했을 때도 할머니 끼니 챙기면서 살았어.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시어머니 끼니 한번 챙겨보지를 않으셨을까? 내가 웬만하면 하겠는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그래. 임신했다고 유나는 우리 변호사 오빠 내조는 걔나 줘버렸니? 우리 가정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발 신경 좀 꺼줄래? 웃겨 정말.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까? 무슨 비밀? 사실 우리 오빠한테 여자가 한 명 있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오빠가 누군가한테 학비 지원을 받았거든. 오빠는 비밀이라면서 나한테 그게 누군지 안 알려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많은 연상의 여인이 분명해. 아, 그래? 별로 안 놀라네? 아니면 너무 놀랐는데 안 놀라는 척 하는 거야? 암튼 너 임신했다고 집안일이랑 쌀림 소홀히 하면 우리 오빠한테 뻥 차이는 수가 있어. 사실 우리 엄마랑 나는 오빠가 그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기를 바랐거든. 너처럼 여러모로 딸리는 여자보다는 돈이라도 확실하게 많은 그쪽이 낫지. 그래, 귀한 정보 고맙네. 너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해봐도 시누이 영지의 괴롭힘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새언니야, 이거 좀 매일매일 작성해줘. 갑자기 몸무게 기록표를 적어달라니? 임신하고 살찌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매일 적어서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물론 우리 엄마도 같이 볼 거고. 네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너한테 적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사실은 말야. 어제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뒷모습 푸짐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살 잘 찌는 체질인 건 알았지만 어쩜 그렇게 살이 쪘니? 너 그러다가 변호사 남편 달아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오빠가 너한테 맘 뜨는 거 한순간이라고. 지금 저주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몸매 관리해.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데 그 정도 관리도 안 하고 와이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나 정말 너무 열받아. 자기야, 왜 그래? 누가 우리 자기 열받게 했어? 자기 동생 말야, 영지. 쓸데없는 걸로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줘. 그리고 말끝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변호사 와이프 자리에서 곧 쫓겨난다잖아. 내가 마치 자기 변호사 타이틀만 보고 결혼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 내가 나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할까? 자기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면 자기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잠깐만, 아직은 나서지 말아봐. 자기까지 끼어들면 일이 너무 커질까봐 겁나. 그럼 자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영지 걔도 정신 차릴 때 됐어. 20살 때 사고 쳐서 애 낳고 힘들어하길래 주변에서 너무 오냐오냐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 인생이 영지 인생이랑 너무 비교돼서 더 악에 바친 걸 수도 있어. 영지 봐봐. 인생이 너무 많이 꼬였잖아. 그렇기는 하지. 그리고 사실 영지랑 어머님이 날 맘에 들어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도? 도대체 뭔데 그래?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줄게. 자기는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참고 또 참았지만 신우이 영지의 행동은 점점 상식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이게 뭐야? 이제 아기 태어나면 수납장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보낸 선물. 이게 수납장이라고? 그런데 조립해야 되는 가구잖아. 지금 영수 씨도 출장 가고 없는데 이런 걸 보내면 어떡해? 보내기 전에 나랑 먼저 상의를 했었어야지. 나는 네가 고등학교 때 손재주 좋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보낸 거야. 임신하고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는 치매 걸린다? 네가 정말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려고 했는데 나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저는 돈 주고 사람을 불러 그 조립식 가구들을 그대로 용달차에 실어 신우와 어머니가 사는 주택 입구에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야, 너 당장 와서 이거 안 치워. 너 때문에 문도 못 열고 집 밖에 못 나가고 있잖아. 어머, 그게 그렇게 놓여졌니? 나는 그냥 집 앞에다가 놔달라고 했을 뿐인데. 네가 집 안으로 옮겨서 잘 조립해서 써. 옮길 때 허리 조심하고. 야, 너 진짜 큰일 났어. 우리 엄마 이거 보고 정말 화났단 말야.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사과해야 할 건 너야. 만삭인 산모한테 조립식 가구 보낸 것부터가 나 엿먹으라고 한 거잖아. 만삭이 벼슬이냐? 계단에서 밀어버리기 전에 당장 튀어와. 새 언니녀나. 안 그러면 너 정말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말했지? 너 말고 우리 오빠 여자 한 명 더 있다고. 사실 내가 그 여자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든. 너 이따위로 행동하면 내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오빠랑 결혼해달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만삭 핑계 대지 말고 당장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야, 네 엄마한테 전해. 만삭은 벼슬이라고. 네 오빠 로스쿨 학비 대줬던 그 여자가 지금 만삭인데. 그게 벼슬 아니면 뭐니? 뭐? 너 지금 약 먹었냐? 무슨 헛소리야. 네가 알고 있다는 그 여자 번호 혹시 이거 아냐? 너 이 사람 번호 어떻게 알고 있어? 너 설마 우리 오빠 스토킹했냐? 야, 스토킹은 범죄야. 이거 아주 쇠고랑 차고 감방 가야겠네. 그게 말야. 우리 아빠 핸드폰 번호거든. 니네 아빠? 네 오빠 로스쿨 학비 대준 사람은 연상의 여인이 아니라 우리 아빠야. 영수 씨가 머리 좋고 앞길 창창한데 집안에서 아무런 서포트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게 짠해서.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영수 씨 제대로 공부시켜준 거거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건물주 딸이라도 되냐? 우리 아빠가 건물을 갖고 있기는 하지. 진짜? 너, 아니 새언니님,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나 카페 하나만 차리게 가게 자리 하나만 줘, 응? 내가 그동안 너 괴롭힌 거 이렇게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돈 앞에서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뀌다니. 너 정말 왜 이러니 영지야. 나 사실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애 낳고 너무 힘들었단 말야. 그런데 너는 우리 오빠 같은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부러웠어. 사실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기 전부터도 난 항상 널 생각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 네가 참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상견례장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질투심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너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내 꼴은 이게 뭐야. 내 심정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짓을 당해야 해?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오빠한테만 말하지 말아주라, 제발. 그럼 나도 조건이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두 사람 굳이 연락하면서 지내지는 말자. 너랑 나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닌 듯 싶다.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만 할게. 학교 다닐 때 너 공부 굉장히 잘했잖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네가 잘하는 일을 찾아봐. 네 오빠가 해주던 지원들 3개월 내로 끊어버릴 거니깐. 그 이후로 저는 영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도 저를 피해 아이만 보고 갔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영지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하던데 그 이유가 저라는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 저를 시기 질투하고 시자 들어갔단 이유로 저한테 몹쓸 짓들을 했던 제 친구이자 시누이 영지. 마음 같아선 시댁에 해주던 지원들 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남편 얼굴 봐서 이번엔 꾹 참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돈만 밝히고 사람을 속이는 시어머니에게 모진 핍박을 받아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지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 상사가 또 쪼아대서 스트레스 받았다며? 그러고 어떻게 버티고 있어? 당장 때려쳐. 애기 낳고 오붓하게 살려면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서방님. 어머님도 나 좋은 남편 만난 만큼 벌라고 하시고 장차 생길 우리 애 위해서라도 버티려고. 우리 집안 넘칠 정도로 넉넉하거든. 괜히 그러다가 당신 병이라도 들까봐 걱정이다. 내가 당신 그 펜 녹음기 켜놨으니까 절대 끄지 말고. 항상 옷가슴 주머니에 펜 꽂아놓고 알겠지? 이거 한다고 뭐 쓸모나 있고? 어허,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보험을 들어놔야 하는 법이랬어. 그거 배터리도 짱짱하고 녹음 최대 시간도 긴 거니까 꼭 켜고 다녀. 용량 가득 찰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파일 옮겨놓고 신경 써주고. 옮기는 게 더 귀찮겠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확실한 증거 내미는 것만큼 세상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 왔을 때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일이 원만하다니까. 나 얼마 전 교통사고 났을 때 가슴 내밀고 뭐 어쩌라고 하던 사람이 불방 영상 보여주니까 깨갱한 거 기억나지? 기억은 나는데 나는 영 이런 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틀려고 하라고. 일단 녹음 파일 정리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녹음만이라도 해. 그러다 보면 습관 들 거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은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미리부터 대비를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지만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하루하루 너 때문에 술이 늘어만 가는구나.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또 며느리로 들이게 된 거니? 응, 너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음 뭐라도 말을 좀 해보거라. 나도 갑갑해서 그런다. 어머님 또 술 드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지. 태정이 애비도 죽고 나는 늙어가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들어온 건 이 모양이니 내가 술이 안 들어가니? 넌 참 좋겠다. 대기업 남편 생겨. 시애비 죽어 없어. 시애미도 고술 퍼마시다가 죽을 거고. 아주 살판이 낫겠네. 살판이 낫겠어. 어머님, 결혼하실 때부터 저 반대하신 건 알지만 이제는 저 좀 인정해 주실 때 되셨잖아요. 멀쩡한 정신일 때부터 술 마실 때까지 저 이렇게 미워하시면 어머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나 생각하는 척 하지 마라. 하씨 집안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했던 거 거짓말 같았니? 태정이가 결혼 안 시켜주면 연 끊겠다고 오만 난리 피우지 않았으면 너 같은 걸 내가 받기나 했겠냐 말이다.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더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정이도 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누라 싫어하면 이혼 고려할 법도 하잖니. 남들은 쳐두고도 첩 잘만 만들고 다닌다던데 걔는 대체 왜 그런다니? 네가 한번 무슨 까닭인지 말을 해보거라. 그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면 여행 가는 취미밖에 없는 심심한 사람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인 거다. 그러니까 얼른 새 장가를 가든지 해야 애 신세가 훤히 펴지 않겠니? 저 높은 곳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애가 너한테 발목 잡혀 있는 걸 보니 내가 미치겠구나. 태정 씨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요, 어머님. 대기업 다녀, 가정에 성실해. 이제 애만 가지면 더할 나위 없죠.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우리 태정이 영영 애 때문에 더 너랑 정 끊기 어려워진다는 건데. 내가 그 꼴 두고 볼 줄 아니? 어머님, 지금 술 많이 드셨으니까 깨고 나서 얘기하기로 해요. 너 지금 당장 김 기사 불러서 같이 오거라. 조기사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조 기사고 김 기사고 하여튼 데리고 오라고. 너 내가 얼굴 보고 직접 할 말이 산더미다. 안 오면 시애미 개무시하는 걸로 알 테니 그리 알고. 저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라면서 술을 드시는 어머님. 돈도 많으시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사시는 분이었지만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더 쥐고 더 가지려고 욕심보가 두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더 좋은 곳에 장가갈 수 있었다면서 저의 말과 행동 모두에 트집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죠. 요즘 사모님이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신가 봐요. 술을 매일같이 드시고 하루도 맨정신으로 있으신 걸 거의 못 봤네요. 조 기사님이 어머님 많이 안 드시게 옆에서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그런 거 어렵지 않죠. 제가 어른들 봉양은 선수입니다. 진짜요? 혹시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 운전 배운 것도 엄마 제대로 보살피려고 그런 거거든요. 엄마가 가난한 집안인데 뭔 택시며 버스냐 하셔서 그거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운전 배운 거거든요. 아, 저도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는 심리 이해는 가요. 아, 정말요? 당연히 저는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참 잘하셔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님 잘 모셔다 드리고 일찍 퇴근하세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조기사는 남편 또래의 남자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조기사 정도의 사람이 저와 딱 맞는 사람이라면서 술을 마실 때마다 매일 저와 조기사를 엮어주려고 했었고 그 때문에 서로 곤혹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당신 내가 사준 녹음기 왜 또 안 틀고 다녀?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날마다 맘대로 켜둔다. 조 기사님이랑 어머님 뵈러 간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꼭 할 말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왜 녹음을 안 해두냐고. 저번에 엄마가 당신한테 막말한 이후로 내가 다신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설마 또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이야 뭐 술 주정하시는 건데.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하여튼 당신은 사람이 너무 물러서 탈이다. 화낼 때는 화내고 따질 때는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편안해져.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라 좋다더니. 그거야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그리고 나 한정으로 그럴 때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대해도 되니까 제발 스트레스 좀 신경 쓰자. 우리 애도 조만간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조심 좀 하자고. 그러게 조심해야지. 근데 있잖아, 여보. 만약에 임신하면 어머님도 그때는 나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려나?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나만 좋으면 됐지. 내가 당신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엄마랑 난 언제든 연 끊을 준비되어 있어. 나 처음 수능 쳤다가 왜 맹장 때문에 시험 망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도중에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났었는데 차라리 수능 치다가 죽지 그랬냐고 했던 사람이 엄마야. 남들한테 쪽팔리게 재수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가출까지도 결심했었다고. 알지. 우리 남편 그 덕분에 이렇게 어엿한 대기업 직원 됐잖아. 엄마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채찍질은 누가 못해?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머님과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어머님과 제대로 화해를 시키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죠. 남편 또한 가끔 술을 마시면 어릴 때부터 서러웠던 일, 시어머니에게 도구 취급당했던 일 등을 수도 없이 토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화해는커녕 당장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부터가 최악이니 저로서도 딱히 손쓸 수 있는 일이 없던 중이었습니다. 예, 너 태정이 태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출장 이렇게만 답장 오는 게 맞는 거니? 그이가 요즘 많이 정신이 없나 봐요. 나중에 제가 따끔하게 혼내둘게요. 농담이라도 혼내니 뭐니 그런 소리 말아라. 여자가 그렇게 남자 기죽이겠단 소리를 함부로 하니? 농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됐고,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오늘 시엠이랑 술 한잔 같이 어떠니? 술이요? 저 술도 잘 못 마셔서 재미없으실 텐데요. 그리고 그이랑 요즘 자녀 계획도 생각하고 노력하는 중이라서요. 거참, 임신한 산모라고 해도 시엠이가 마시자면 술 한잔 하겠다. 아직 임신도 안 한 마당인데 나랑 술 한잔 하기가 그렇게 힘드니? 여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친해져 보려고 하는 건데.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럼 조금만 마실게요. 조기사도 있는 마당에 뭐가 걱정이냐. 됐으니까 얼른 오기나 하거라.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날, 어머님의 호출이 있어 저는 술집에 가게 됐습니다. 조기사도 함께 한 자리였는데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는 필름이 끊겨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것은 조기사의 집이었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중에도 어질러진 속옷과 옆에 누워 잠들어 있는 조기사를 보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급히 옷을 챙겨 나오는데 조기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자기야, 왜 해장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나 콩나물국 정말 맛있게 끓이는데. 조 기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징그럽게 저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세요. 자기가 나한테 먼저 앵겨놓고 왜 그래? 큰 사모님 발에다 드리고 갈 때 여보 하면서 나한테 안겼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고 자시고 가네. 이거 범죄예요. 조 기사님, 술 취한 사람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배우셨어요? 왜 이러실까? 사모님이랑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 저한테 몰래 연락했었잖아요. 자기가 분명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남편 없는 밤 혼자 보내기 싫다면서 먼저 유혹을 하셔놓고는 술집에 있던 그 시각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 기사와의 대화를 살펴보니 정말 제가 술집에 시어머니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을 시각에 보낸 말들이 있더군요. 정말 제가 한 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말로 조 기사를 유혹하고 있었고, 조 기사는 거부하다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바뀌어 있는 걸 보자
속이 뒤집어지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실수라고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이기에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쉽사리 그런 선택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조기사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기를 몇 달. 저는 속이 좋지 않아 남편과 함께 갔던 병원에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 이게 웬 경사야? 우리도 드디어 자식이 생겼어, 여보. 내 자식이라고. 여보, 미안한데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 지금 얼굴 본판 아니라서 낳을 애들 얼굴이 조금 다를 거라는 말도 오케이야. 지금은. 뭐 그냥 애 낳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에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히 이사 가야지. 당신 스트레스 안 받게 엄마랑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자고.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 또 뭐야. 괜찮아. 나 몇 달 전 출장 갔을 때 엄마가 술 마시자고 불러냈다며.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조 기사님이 당신 잘 바래다 주기는 했고. 응, 뭐 문제 없었어. 아, 그럼 나중에 엄마랑 했던 얘기 뭐였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당신은 엄마랑 사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그거 못 믿겠거든. 그래, 근데 내가 딱히 녹음을 안 해놨어서. 걱정 마. 내가 그날 출장 가면서 녹음해놨었으니까. 녹음? 설마 당신 그때 녹음기 켜놓고 갔다는 거야?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켜두고 있는데. 한번 키면 적어도 몇 달 정도는 너끈하게 기록되는 거라 그날도 확실히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볼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당신한테는 못 보여주고. 에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차마 조기사와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때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는데요. 그날의 일이 너무 끔찍하고 다신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저의 잘못을 직면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집에서 혼자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조기사와의 증언과 달리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정신도 없었는지 바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조기사만이 얘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한창 듣던 저는 그만 소름이 돋고 말았죠. 할 얘기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내가 말하는 장소로 나와요. 우리 자기 차단하고 있더니 이제야 연락이 되네? 근데 지금 회사 갈 시간 아닌가? 회사 때려쳤으니까 나오기나 하라고. 아이고, 우리 자기가 많이 몸이 달아오르셨나 보다. 그래, 어디로 갈까? 모텔?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개수작 부리지 말고 어머님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나오세요.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라 성범죄로 신고해버리고 당신 감방에 쳐넣을 수 있어. 아, 알겠으니까 잠깐 진정 좀 하세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카페에 나온 조기사를 보자마자 따귀를 올려붙이고 녹음 파일의 복사본을 재생해줬습니다. 조기사와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녹음 파일. 이를 들은 조기사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지고 말았죠. 저는 조기사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핸드폰을 내놓으라 말했고 조기사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며 핸드폰을 건네더군요. 당일의 진상이 담긴 시어머니와 조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찾아 읽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조기사,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잘해야 한다. 만약 일 망치면 조기사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겠지? 저기 사모님. 그런데 제가 정말로 작은 사모님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계산기가 있어야 낙태를 하라고 종용하건 뭘 하건 하지. 그래야 내가 우리 아들이 정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일단 불륜으로 시작하시죠, 사모님. 잘못하다가 저 쇠고랑 차게 되면 사모님도 많이 위험하실 텐데요. 그 술에 수면제 성분 타서 먹인다는 것부터 해서 지금 사실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걱정도 되고요. 이러니까 자네는 높이 갈 사람이 못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잘 알겠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나 잘하게. 걔 완전 정신줄 놓으면 바로 카톡으로 해서 유혹하는 증거 만드는 것부터 다음날 자네 집에서 눈뜨게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절대 실수 없어야 하네. 알겠나? 네, 사모님. 저도 그럼 사모님 약속하신 것만 믿겠습니다. 조기사는 저의 심호로부터 잘라버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녹음 파일로도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게 됐고 조기사와 저와는 아무런 일도 없었음을 알게 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극악무도함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는데요. 전 무릎을 꿇고 있는 조기사를 시켜 제가 임신한 것과 회사에 퇴직한 것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너 조기사한테 얘기 들었다. 애를 뱄다고 회사를 그만둬. 이게 아주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선 그런 일을 멋대로 결정하고 앉았어. 전업주부 타령하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당장 그 애새끼 지우거라. 아니요, 그이랑 저의 소중한 결실인데 애를 제가 왜 지워요? 태정 씨랑 저 닮은 이쁜 애 낳아서 건강하게 기를 건데요. 인연이 뻔뻔하기가 아주 선을 제대로 넘는구나. 너 조기사랑 붙어먹고 애 벤 주제에 감히 태정이가 뭐가 어쩌고 어째?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하다하다 소설까지 쓰시네.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이라도 당장 애 지우거라. 그럼 내가 이 일은 눈 감아주도록 하마. 알겠니? 그리고 조기사한테는 앞으로 너가 돈으로 잘 매수해보고 내가 잘 달래놓아서 절대 태정이한테는 못 알리게 할 테니까. 에이, 그런 식으로 나 손 더럽히게 해놓고 그이 실망시키게 하려는 개수작이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으셨나 본데 이제 당신 인생이 나락으로 갈 차례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설마 너 뭐 조기사한테 들은 거라도 있어? 조기사랑 대기 작당질한 것부터 카톡 대화까지 다 있어. 이 미친 할망구야. 경찰에 신고하면 이거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진짜 궁금하다. 개소리하고 있네. 어디서 이 미친 것이 시애미한테 거짓부렁이야. 이거나 보고 말하셔. 조기사가 한 일이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녹음 파일이며 카톡 대화에 다 담겨 있고 이미 증거까지 다 확보해놨다니까? 협박에 낙태 종용에 약물 사용까지 진짜 당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사이즈에 맞는 형량 받게 해줄게. 꼭. 아가, 잠깐만 나랑 좀 보자. 내가 너한테 꼭 얼굴 보고 해야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정말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거다. 술 자주 마시고 그러면 알코올성 치매도 오고 그런다잖니. 응. 이제 와서 아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잘 지내보려고 할 때 잘하지 그랬어. 꺼져. 예. 아가, 잠깐만.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조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중에도 절 이해하고 위로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녹음기를 멋대로 키지 않았었더라면 저 역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기에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기사와 시어머니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싫은 미친 여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저나 남편에게 둘 다 선처를 호소했지만 각자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케,
올해 명절 음식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리스트 좀 보내봐. 명절 음식 리스트요? 아직 딱히 계획한 게 없어서요.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내가 결혼해서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집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졌나? 원래 명절 한 달 전부터 음식 리스트 짜서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 우리 엄마가 워낙 착한 성격이라 옳게도 아무렇게나 살았겠지만 내가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이상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나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네. 일단 급하게 생각해본 메뉴는 이 정도예요. 아, 죄송해요. 음식 메뉴 보낸다는 걸 가족 사진을 잘못 보냈어요. 잠깐. 올케네 가족 사진에 있는 이거 뭐야? 붕어빵 기계 아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어제 오랜만에 친정에 갔다가 이 사진을 발견해서 반가운 맘에 찍어둔 건데 터치를 잘못해서 형님께 전송이 됐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명절 음식 말인데요.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 명절 음식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올케 아버지가 식당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붕어빵 장사라니. 그걸 어떻게 식당 장사라고 포장을 하니? 아, 그게 지금까지도 붕어빵 장사를 하시고 계신 건 아니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쯤 정리하시고 그 후로는 다양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근본이 붕어빵집 딸이잖아. 그걸 식당집 딸로 둔갑시키면 안 되지. 이거 완전 순 가난한 집 출신이었네. 우리 엄마랑 내 동생도 올케가 노점상 딸내미 출신인 거 알고 있어? 글쎄요. 한철 씨한테는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어렸을 때 하신 거라서요. 올케 아주 웃기네. 나한테 사진 잘못 보내지 않았다면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던 거잖아. 아이고 어떡하나. 손가락 하나 잘못 놀려서 나한테 딱 걸렸네. 딱히 숨기려고 한 건 아니라서요. 형님이 아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붕어빵 장사하신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티나게 변명하는 게 더 없어 보인다. 올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니 내 맘이 참 짠하네. 저와 형님은 평소에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저희와 먼 지역에 사셨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어머님 댁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은 사사건건 제 행동에 트집을 잡았고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보,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냐? 우리 누나가 자기한테 잘못한 일 있어?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붕어빵 장사하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찍은 사진을 내 핸드폰에 담아놨는데 형님한테 실수로 그 사진을 보내버린 거야. 잘못 보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진을 본 형님이 말끝마다 나보고 가난한 집 딸내미라고 무시하는 거 있지. 정말 미안.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 누나지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전에는 교류가 많지 않아서 내가 형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누나가 20살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잖아.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매형이 가져다주는 돈만 써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부족한 편이야. 매형 사업이 잠깐 어려워져서 힘든 시기에도 나한테 돈 빌려가서 명품을 사더라니깐.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정판은 꼭 사야 한다면서. 다시 형편 좋아지고 나서 그 돈은 갚은 거야? 달라는 말도 안 했지만 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산지 10년째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로 현실 감각 없이 살아온 누나인데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더욱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거지. 게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매형이 바람나서 누나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마음이 힘든 건 나도 이해를 하지. 그래서 명절 음식이나 집안 기간 같은 걸로 잔소리 하실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그런데 나랑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 본인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왜 자꾸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누나가 지금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 더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넓은 자기가 좀 참아요. 응? 일단은 참아보겠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형님이랑 거리를 좀 둬야겠어. 형님의 전 남편은 꽤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형님이 최소한의 위자료만 받고 그 집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형님은 평생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다가 갑자기 돈에 쪼들리면서 살다 보니 가난 혐오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 오늘 올케 보고 눈물 참느라 혼났어. 저를 보셨다고요? 그런데 눈물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올케 오늘 땡땡동에서 중고거래했지? 내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다 봤어. 세상에 이 추운 날에 남이 쓰던 아기 유모차 사겠다고 발동동거리면서 길바닥에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나겠냐고. 아이들은 워낙 금방 크니까 새거 사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침 그 동네에 깨끗하고 저렴한 중고 물건이 나왔길래 잠시 다녀왔던 거예요. 차 끌고 간 거라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내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지금도 그 가난한 벌은 못 고치고 사는 거 정말 짠하다. 중고거래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에 아기용품은 중고거래로 워낙 많이들 사고 팔아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야? 네,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다 버리면 돈도 아깝고 환경오염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거래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래서 못해 가난은 티가 난다니까. 올케 지금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곳곳에서 가난한 티가 나는 걸 보면 참 짠해. 내가 우리 아들 기 안 죽이려고 미친 듯이 돈 쏟아붓는 이유가 뭐겠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키워야 하는 거거든. 어려서 가난하게 살면 커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한 티를 못 벗어 올케처럼. 올케 말야, 본인 인생은 망했다고 쳐도 아기 생각하면 그 버릇 고치는 게 좋아. 올케 그러고 사는 걸 보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님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애들은 충고 들으면 꼭 이렇게 발끈하더라.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에휴, 올케 아이만 불쌍하지, 쯧쯧. 형님은 본인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왜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는 저에게 비난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형님의 행동은 점점 상식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내가 올케 위해서 알바 자리 하나 마련해놨어. 우리 옆집 사는 동생이 애들 등하원 도우미 구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올케가 딱이라고 그랬지. 저는 형님한테 알바 필요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에이, 왜 그래. 말 안 해도 척하면 척이지. 아기 유모차도 중고로 살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 옆집 애들 어린이집 등하원만 도와주면 돼. 저 바빠요. 내가 이미 우리 올케가 그 일 할 거라고 다 말해뒀는데 올케가 거절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내가 우리 올케는 가난이 몸에 배어서 일당 10,000원이면 그 일 할 거라고 했단 말야. 올케도 집에서 노느니 일이라도 하면 좋잖아. 애들 등하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형님, 제정신이세요?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애들 등하원 시켜주는데 일당 10,000원이라고요? 저를 무슨 노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예도 그딴 알바는 안 해요. 올케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올케를 노예로 생각하면 이렇게 부탁하겠어?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옆집 동생이라서 내가 특별히 일자리 소개해주는 건데도 올케는 고마운 줄을 몰라. 이래서 가난한 애들이랑은 친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뭐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강조하거든. 먹고 죽을 돈이 없어도 옷은 무조건 브랜드만 입어라. 나보다 못 사는 친구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지질이 궁상인 올케랑 말을 섞어서 괜히 내 마음만 상했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저희 아빠가 붕어빵 팔 때도 한 번도 저희 집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저희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고
지금도 새로운 가게 준비 중이세요. 저 그거 도와주느라 정말 바쁘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옳게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아무튼 알바 자리 필요하면 말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옳게, 나 어제 고급 레스토랑 다녀왔다. 거기서 옳게 생각나서 조금 울었어. 우리 아들이 엄마 주책이라고 말리는데도 옳게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저를 생각하면서 왜 우신 건데요? 옳게는 가난해서 이런 고급 퓨전 한정식집 근처에 가본 적이 없을 거 아냐. 그걸 생각하니 목이 막혀서 혼났어. 옳게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형님,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급 식당 많이 와봐서 꽤 익숙하거든. 그래서 애초부터 요리 쪽으로 진로 잡고 공부하는 중인데, 옳게 아이는 이런 곳에 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올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식당의 수석 셰프라는 꿈은 언감생심이라 꾸지도 못할 거 아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꿈도 가난해진다는 말이 딱이야. 난 정말 옳게가 불쌍해. 제가 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같이 가요, 형님. 결제는 제가 할게요. 동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나도 염치가 있지. 동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밥을 얻어먹어. 가뜩이나 이렇게 비싼 곳에서. 괜찮아요. 부담 안 가요. 그 레스토랑 사장이 우리 아빠거든요. 뭐? 제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 일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저희 부모님 붕어빵집 하면서 자본금 모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식당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셨거든요. 워낙 요리 솜씨도 좋고 안목도 있으셔서요. 최근에 차린 여기도 장사 꽤 잘 되고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너 그럼 나한테 여태까지 거짓말한 거야? 너 가난하다고 불쌍한 척한 거니?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한 적 없고요. 형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잖아요. 저 형님이 하신 말씀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나 갑자기 어이가 없네. 옳게가 나 오해하게 한 거니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옳게 부모님 식당에 취직시켜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여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단 말야. 직원 채용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사장님께 문의하시죠. 옳게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화난 거야? 내가 이렇게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게.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은 전부 잊어줘 제발. 됐고요. 제 남편한테 빌려간 1,000만 원이나 이자 쳐서 갚으세요. 알았어, 갚을게. 갚으면 우리 아들 취직시켜주는 거지? 빌린 돈 갚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거기에 왜 조건을 붙이세요? 빌린 돈 갚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옳게는 못해보자라 그런가 마음씨가 참 남달라.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을게. 정말 고마워 옳게. 생각해 본다는 말은요.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아들 취직 자리는 다른 곳 알아보시고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저의 몸종을 자처하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여왕님처럼 떠받드는 것도 불편해서 형님과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릴까 고민 중이랍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시댁과 연을 끊어보신 분 계시다면 저에게도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저를 무시한 걸 생각하면 인연을 끊는 게 맞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